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는 물론 돈바스 전 전선에서 무지막지한 화력을 퍼부으며 키예프군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만 450명을 추가로 사살해 지금까지 모두 7,450명의 키예프군을 제거했습니다. 침공 병력이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벌써 75%가 제거된 셈입니다. 쿠르스크 침공은 러시아군의 돈바스 진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간스크의 스텔마힙카와 도네츠크의 미콜라이프카 마을을 추가로 점령하면서 계속 전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밖에도 수도 키예프와 젤렌스키의 고향인 크리보이록, 오데사, 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 주요 도시의 전력, 연료, 인프라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악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F-16 전투기 한 대와 조종사가 실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참모본부는 목요일 저녁 성명에서 목표물을 수송하던 전투기 한 대와의 연락이 끊겼고 그 전투기는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 국방부는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조종사의 실수, 기술적 오작동,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아군 사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 한 대가 추락 사고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락한 조종사는 올렉시 메시로 확인됐고 콜사인은 문 휘시였습니다. 서방에서 F-16 조종 훈련을 받은 6명 중 1명입니다. 그의 죽음은 고향인 루츠크의 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F-16 전투기가 대공 미사일 부대와 함께 배치됐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마리아나 베주글라야 의원은 군이 사건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렉시 메시가 조종한 F-16은 부대 간 뭔가 조율이 안 돼 아군의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공식 보고서는 메시가 단순히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수집된 분석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F-16 추락이 아군 오발에 따른 가능성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IA 부국장 데이빗 코헨은 미국 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에 놀랐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를 거부했으며 공격의 중요성과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헨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남아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그 영토 중 일부를 유지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코헨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앞으로 분쟁의 역동성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가 반격을 가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직 초반 단계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IA 부국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쿠르스크 침공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기왕에 쿠르스크에 밀고 들어갔으니 방어선을 구축하고 좀 더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외국인 용병들 수천 명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임무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 외교부의 로디온 미로슈닉은 현재 4,000명 이상의 신원이 식별됐으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 전 조사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로슈닉은 용병 중 다수가 폭력적인 정신병자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죽이고 괴롭히고 약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용병 생존자들은 키예프의 급여를 받으면서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미 지난 3월 키예프를 위해 싸우러 온 용병들의 국가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용병의 숫자는 모두 13,3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지아, 미국, 캐나다였습니다. 한 러시아 해커 조직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1,005명의 용병 가운데 이미 42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현재 분쟁이 벌어지는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교통위반 카메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대변인 이리나 볼커는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교통위반 자동 단속으로 인한 벌금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군이 기습 침공한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실수로 부과됐지만 8일부터는 교통단속이 연방행정법에 따라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두마 부국장 술탄 함자예프도 국경 지역 주민들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과속을 할 수도 있다면서 벌금을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한국 내 한 채널은 러시아군과 싸우는 러경찰, 작전 중 차량에 딱지를 뗀다고 조롱했습니다. 쿠르스크의 러시아 경찰이 러시아군 증원부대 과속 딱지 단속을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전시의 경찰이 군 차량을 대상으로 과속 딱지를 뗀다는 게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제한 속도는 시속 60km를 넘어 104km로 과속한 민간 SUV의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출처는 마슈인데 화제성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러시아 매체에서는 전시에 급한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한국 채널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러시아를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직원 20여 명을 포함해 미국 시민 9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러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그 동맹국이 러시아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문화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전면전 제재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편집장 에마 터커와 기자를 포함해 월스트리트저널이 13명, 뉴욕타임즈가 5명, 워싱턴 포스트가 4명,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각각 1명입니다. 이들 앵글로색슨 매체들은 러시아와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출판물로 워싱턴이 촉발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한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 부즈 앨런 해밀턴, 팔란티르, 안두릴과 같은 군수산업 기업의 임원과 정부 관리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